자, 안녕하세요. 인천 섬 이야기 제 5번째. 오늘은 그 대청도, 소청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대청도하고 소청도에 대한 동백나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대청도 홍어 이야기를 좀 했더니 이제 뭐 반응이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청도에 계신 또 제가 잘 아는 또 형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 내용 중에 좀 틀린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보면 그 통발로 90년대 통발로다 이렇게 통발을 이용해서 뭐 홍어를 잡았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그 얘기는 아니고 통발로 사실은 그 이제 통발이 불법이죠. 그러니까 통발을 이용해서 놀래미를 잡아서 그럼 놀래미를 되게 많이 잡았겠죠. 그 다시 이제 미끼를 끼고 배에서 이제 홍어를 잡는 이런 방법을 이제 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은 홍어를 잡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홍어가 없어지게 된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불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좀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것도 재미난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동백나무 이러면 어디에 이게 겨울에 피는다 그래서 겨울 동자잖아, 그죠? 이게 이제 주로 그 제주도하고 한려수도 뭐 울릉도 뭐 이 정도에 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고창의 선운사, 그 다음에 뭐 마량이라고 하는 서천의 마량이라고 하는 정도. 대체적으로 남쪽에서 피는 건데 왜 갑자기 대청도나 소청도 서해안이 거기보다 상당히 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백나무를 얘기하냐 이러는 건데 이게 상당히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식물학자나 동물학자 뭐 이런 뭐 꽃이나 이런 뭐 화훼나 이런 거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쭉 봤던 얘기, 그다음에 봤던 거, 그다음에 들었던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조금 상식을 좀 한번 보고 시작하시죠. 뭐 요거는 이제 한국의 동백나무라고 하는 안영희 교수님이 쓴 책인데 책 내용이 상당히 재미있어요. 이거 그 동백나무에 대한 이제 이런 백과사전 정도 되는 책인데 동백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나무과라고 그러죠. 그 동백나무 속 카멜리아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 카멜리아는 그 유럽에 있는 그 수사님 이름이에요. 그 수사가 처음으로 이걸 발견했다 해서 자기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 세계 한 80종에서 한 120종 정도 되는 걸로 있고 우리나라하고 중국, 일본에서만 자라는 이제 이런 희귀한 식물인데 이 동백나무의 원산지는 이제 운남성이에요. 중국의 운남성인데 좀 따뜻한 지역이죠. 운남성이 대체적으로 이제 뭐 벼의 원산지고 벼도 이제 이렇게 산에서 있던 것을 이제 마을로 갖고 와서 이제 논에서 물을 대서 했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차나무도 이제 운남성이 원산지고 이것도 이제 동백나무도 차나무과니까 같은 원산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그리고 이제 한 2년 전인가 운남성이 이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진짜 동백 종류가 상당히 많고 이거를 이렇게 관상수로 뭐 심어놓고 이런 것들을 보고 다양한 이 동백나무를 좀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종이 좀 많지는 않은데 거기는 워낙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한 4일 동안인가 있었는데 한 2일 동안 동백나무를 원 없이 봤습니다. 나중에 자다 보니까 꿈에도 이게 동백나무가 나올 정도로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동백나무가 이제 극동, 그래서 아시아 이 극동 이쪽에서 자라는 희귀식물로 겨울에 피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이제 특징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 서양 쪽에는 이게 없다 보니까 동백나무가 서양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동양의 신비를 간직한 꽃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제 있다고 하시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인 거를 보시려고 그러면 아래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동백나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따뜻한 지방에 주로 이제 그 난대의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뜻한 쪽에서 자라는 건데 너무 따뜻하고 물 빠짐이 없거나 햇빛이 많은 데는 잘 안 자라거든요. 난대 식물이면서 약간 이제 그늘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물 빠짐이 있고 그래야 되겠죠. 혹시 이제 이렇게 우리 아파트 주변에서 동백나무를 심은 경우는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잘 자라진 않는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서 이제 동백을 뭐 춘백, 봄에 핀다, 추백, 동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겨울에 한 번 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시기를 두고 피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대청도 같은 데는 이 동백나무가 만개할 때가 4월 중순이에요. 한 4월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전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보다 더 크게 이제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백화도 이제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보실 건데 백화도는 한 2월달, 3월달 좀 빠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마다 다르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것처럼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데는 2월달에 피잖아요, 그죠? 동백나무 보러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여수도 한 2월달, 3월달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12월달부터 피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난대식물 쪽에서 가장 북쪽에 자라는 식물이라서 평균 기온에 따라 식물이 이게 자랄 수 있는 지역을 구분하는 이 지표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동백나무가. 그래서 여기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동백나무 대청도가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지는 이 동백나무가 자랄 수 있는 북쪽 한계 지역이라고 이렇게 설정된 거죠. 그래서 학술적 가치가 상당히 높아서 우리나라는 문화재청이 1962년도에 천년기념물 66호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가 이제 위도가 상당히 높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인천보다 높고 이쪽에는 지금 없는데 울릉도보다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위도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동백나무가 이 섬에서 자라고 있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실 거지만 여기가 백화도인데 여기 백화도도 이제 군락지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왜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건 거의 책들은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북한 관련된 책을 좀 보고 천년기념물 책을 보다 보니까 여기 바로 압록강 아래에 있는 데가 여기 신미도예요. 여기도 동백꽃 군락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는 저기를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보다는 굉장히 높은 것들이 되겠죠. 이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제가 가본 건 아니겠죠, 그죠? 자료로 다 이제 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동백나무, 대청도 동백나무에 대해서 이게 전설인데 꽤 전설이 재미있어요. 먼 옛날 그 남쪽 지방 출신 청년이 대청도로 이주해 와서 이제 이 동네에 사는 처녀와 이제 결혼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남쪽에서 왔던 이 청년이 급하게 이제 고향에 다녀올 일이 생겨서 이제 떠나게 되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남쪽에 가면 아름다운 동백나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동백나무 씨를 좀 갖고 오기를 이렇게 당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는데 남편이 떠나고서 몇 년이 지나도 오질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아내는 죽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죽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되돌아오자 아내의 무덤 앞에서 이제 통곡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통곡을 하다가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동백씨가 떨어져서 지금의 이제 대청도에 동백나무 숲이 됐다고 하는 이런 전설입니다. 그래서 전설이 아주 재미있고 아동 동화나 동화 작가 이러신 분들은 한번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보신 것처럼 아래가 이제 대청도에 있는 동백나무 군락지고 이게 이제 천년기념물로 이제 지정된 이런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계속 사진이 나올 건데 사진작가 되시는 분들은 혹시 여러분 본인 사진을 찍으셨나 아니 도용해나 이러는데 저는 남의 사진을 거의 도용 안 하고 제 걸로 다 찍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사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찍고 그러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하니까 뭐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근데 가서 보면 참 재미있어요. 막 이제 여기는 한 4월 초순 중순 정도에 이제 동백나무가 만개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피는데 이게 가서 보면 이제 보다 보면 깜짝 놀래요. 오른쪽에는 1966년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년기념물로 지정한 표지석이에요. 그런데 보다 보면 바로 왼쪽에 또 하나 이렇게 천년기념물 지정석이 있어요. 이건 1933년도에 일제가 동백나무의 그 천년기념물로 지정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둘 다 66호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청이 좀 미안하지만 66년에 그냥 일본에 있는 이걸 보고 그냥 그대로 지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가서 보면 좀 의아해하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대청도에 사시는 그 어르신들한테 형님들이나 뭐 이분들한테 이제 그 동백나무에 대해서 당신네들은 알고 있냐 그리고 어떠냐 이랬더니 이제 물어봤더니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 홍어 이야기랄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백나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증언들이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어렸을 때 추억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마을에서 결혼식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이제 60년대 70년대는 가마를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럼 이제 가마에다가 그 동네 사람들 축제가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밤새 가마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꽃이 생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습자지라고 아시죠? 그걸로 이제 조화를 만들어서 만들고 그것만 밋밋하니까 거기다가 동백나무 이렇게를 이제 꽃이나 줄기를 이제 이렇게 이용해서 사용했다. 그 꽃가마에 이제 이걸로 사용했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봄에는 꽃다발로 이제 했고, 여러분들은 아주 연세 드신 분은 어렸을 때 중학교 졸업하면 이렇게 그 꽃다발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동백나무 혹시 목에 걸어보신 분이 계시나요? 그분들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인데 저도 어렸을 때 한번 뭐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가을에는 이제 동백나무 줄기를 이용해서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소문나기 시작해서 꽃이 되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90년대 아니면 그 이전에도 이게 선물용으로 또 분재용으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뭐 경찰 공무원들에게 이게 주는 형식 이렇게 해서 많이 이게 이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게 땔감도 사용했다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결혼식에 동백나무 꽃을 사용했고 사람들이 동백나무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게 한 70년대까지 이렇게 존재한 것 같다. 그래서 손문암 지난번에 그 홍어잡이 하시던 그분하고 이제 이명산 씨라고 하는 이제 그 형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여기 관련된 자료나 뭐 증언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그림을 한번 보시면 대청도의 동백나무인데 그럼 거기만 동백나무 군락지만 그렇게 딱 그 저기가 있냐? 그 동백나무가 있냐? 그럼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마을에 지나가다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여기 사탄동에서 이렇게 내동 지나가는 길인데 이게 마을마다 이렇게 집 앞에마다 길가에도 이렇게 그 동백나무가 쭉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신 것처럼 아주 멋있어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마을에 이렇게 있는 거고, 요건 이제 길가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있고, 그래서 한 4월 중순 정도, 15일 좀 전후로 이렇게 가면 그 마을에서 이렇게 아주 화려한, 그렇다고 이제 동백 군락이 상당히 큰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더 재미난 것은 아마 이 사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한 몇 년 전에 여기 이제 이 사진을 찍으러 가고 인터뷰하러 갔는데 그날이 이제 마침 성당에 이제 그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성당 갔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대에 제사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헌화에 되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동백나무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찍은 건데 미사 전후에 이제 이렇게 이제 꽃을 이제 바치는 건데, 이거 헌화회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사용한 걸 본 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모마리아, 대청도 성당 바로 옆에 성모마리아 상 옆에 아주 큰 이 동백나무가 이렇게 동백나무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저는 아주 재미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흔히 있는 거냐 그랬더니, 우리는 뭐 그냥 그 성모마리아나 이게 이렇게 천주교에서 미사 때 이런 그 동백꽃을 이렇게 사용하고 바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그때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헛동백이라고 해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는 것들이 헛동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자생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 우리나라 자생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백아도에 대해서 백아도 동백나무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4월 전후에 가시면 아주 이제 좋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건 조금 더 중요한 건데요. 요거는 이제 대청도 바로 밑에 소청도라고 있습니다.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 소청도에는 대청도보다 더 큰 동백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가 이제 예동 마을이라고 이제 보통 그러는데 이제 옛날에는 여기가 포구였던 거고 가장 중요한 중심지였는데, 거기 예동 마을 뒤에 동백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한 35그루 정도 있어요. 옛날에 한 50그루 정도 남아 있다고 그러고, 거기 사시던 어르신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 그네를 매서 이렇게 양쪽에다가 그네를 메고 그네 타고 놀고
또 이 나무가 단단해서 이게 팽이로 깎았었다. 뭐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여기는 그 대청도보다 훨씬 더 이렇게 동백나무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고 굉장히 동백나무가 이제 웅장하죠. 그러니까 나무도 이제 아주 두텁고요. 그러니까 원래 동백나무가 이제 잘 안 자라는 이런 특징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한 4월 15일에서 제가 몇 번 가서 보니까 한 4월 20일쯤 이때가 이제 가장 동백나무가 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제가 이제 그 찍은 사진인데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로 보실 때는 이 동백나무가 얼마나 큰지 이걸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신 것처럼 그때 사진 찍은 건데 이게 실제로 동백나무가 이 정도 굵기로 높이는 한 수고라고 그러죠. 높이가 한 4m, 길이가 한 6m 이상 정도 되는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음엔 그럼 이 소청도 동백나무가 그럼 진짜로 이게 어느 정도 200년 정도 됐다는데 그럼 진짜 가능하냐 아니면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계시는데 여기 책처럼 조선 왕조실록의 정조 37권에 1793년도에 이제 이 문헌이 나옵니다. 그 자료를 이제 번역을 한 거 제가 이제 번역해서 낸 거죠. 다른 분이 번역한 거 제가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소청도는 대청도 남쪽에 있다. 그래서 4개의 보니가 있고 이렇게 마을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 대부분 다 이렇게 돌로 이루어진 그 마을이다. 그래서 옛날에 70년대까지는 새마을 운동 하기 전까지는 여기는 뭐냐면 지붕을 전부 다 이 얇은 돌 있죠. 얇은 돌로 다 전부 다 지붕을 만들었던 거예요. 강원도에 나무로 만든 너와 집처럼 여기가 아주 멋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게 사진으로 남아 있는 건데 주로 이제 석벽이죠. 약간 돌이 약간 얇은 돌 이런 거거든요. 구들보다 약간 얇은 돌 이런 건데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소청도 할 때 그걸 이제 알려드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붕을 전부 다 그걸로 돌로 썼던 거죠. 근데 지붕을 돌로 쓰다 보니까 옆에는 좀 흙벽돌이었죠. 이제 흙으로 만든 그 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주저앉는 거죠.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이제 오래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70년대 새마을운동 후부터 대체적으로 없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거의 구경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좀 복원하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어르신들한테 좀 말씀드리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아래 내용이 좀 중요한 건데 나무들이 떡갈나무가 많고 동백과 춘백이 한 70% 정도에서 80% 정도가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문헌인데 약 220년 전, 230년 전에도 이미 소청도에는 동백나무가 한 7,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적어도 소청도의 동백나무는 수령이 한 200에서 250년, 230년 이 정도 전후가 된다. 이런 거고 굉장히 이때 지금 우리가 본 것보다는 그 당시는 1700년도 18세기에 이때는 굉장히 많은 동백나무가 있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문헌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구된 거나 자료를 보면 한 90년대부터 이제 관련된 자료들이 좀 나오는데 그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이 소청도는 그 동백나무가 천연기념물 지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높은 대청도가 이제 그 위도가 높으니까 이제 지정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 90년대, 80년대부터도 이 소청도도 그 동백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된다. 오히려 대청도보다 더 잘 보존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그런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게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대청도는 이제 무분별하게 뭐 분재나 뭐 여러 가지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훼손돼 가지고 그 나무가 상당히 그 굵기가 작아요. 그러니까 그 높이도 작은데 여기는 한 200년, 250년 된 적어도 이런 나무들이 한 그 수고가 한 4m, 6m 되고 이런 게 한 적어도 한 35그루 한 이 정도. 제가 직접 가서 세보니까 한 35그루 정도 되는 거죠. 그 어른들 말씀은 한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는 한 80그루, 아니 60그루 정도, 50그루 정도, 50에서 60그루 정도 있었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 이거예요. 이 소청도 예동마을에 있는 동백나무 자생지를 인천의 그 문화단체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천연기념물로 보존하는 운동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관련 그 당국 문화재청이나 뭐 옹진군청이나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좀 보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작년에 그 제가 가서 그 이 소청도 동백나무를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한 7월, 8월 달에 갔더니 이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풀이 많이 자라면 동백나무에서 씨가 떨어져서 계속 나무가 자라고 또 이게 이제 점점점 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거기 풀 좀 깎고 깨끗하게 풀 좀 깎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데크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 이동 통로를 만들고 그래서 적극적인 좀 보존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옹진구청에서 이렇게 울타리만 쳐져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거를 보존도 하고 풀도 깎고 이러면서 나와서 이제 인천 범시민적으로 이런 동백나무 소청도 동백나무 천연기념물 지정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거는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압록강 앞바다에 신미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제 북한 지역 정보를 가지고 찾은 거죠. 거기에 여기 동백나무 군락지가 있고 야생동물인데 북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 지역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이제 이게 바닷가에는 육지였는데 바닷물이 돌아서 이제 저기가 된 거죠. 섬이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식물 이런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보리수나무, 초피나무, 기타 서우나무 등등 이런 나무들이 상당히 있고 그 주로 남쪽 지역에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특이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여기를 이제 그 천연기념물 지구인가 이렇게 지구로 이제 보존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실제로 동백나무, 동백이라고 하는 것이 대청도, 소청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북한의 신미도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대청도의 북한 한계선은 좀 이게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 동백나무를 좀 적극적으로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소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청도의 그 저기는 이제 천연기념물 지정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건 여기가 바로 소청도의 동백나무 군락지 앞에 가면 김대건 신부의 상이 이렇게 있어요. 이 동백나무하고 저가 무슨 연관이 있지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데 이제 김대건 신부님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신부님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1846년도에 그 마포에서 배를 타고 연평도, 순이도,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에 도착을 해서 중국과 이렇게 청나라 어부에게 이제 그 한국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중국 사람이랑 접촉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편지하고 조선 지도를 이렇게 전달하고 이제 선교사를 파견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순이도로 돌아왔는데 그 같이 간 이제 교우가 조기를 잡아가지고 다 이 조기가 안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한 2주간 더 기다렸다가 그 사이에 이제 그 관군들이 이상한 사람을 보고 체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대건 신부가 이제 잡혀가지고 해주로 가서 서울 이송되고 압송돼서 서울에 와서 이제 새남토 쪽에 그 마포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처형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김대건 신부님 동상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소청도에 있는 이 동백나무 자생지를 천연기념물로 하고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의 이런 그 어떤 카톨릭의 어떤 뭐 이런 여행이랄까 뭐 이런 부분까지 관광이랄까 이렇게 성지 순례처럼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좀 관광지로서 이게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수많은 이제 그 카톨릭 신자나 기독교 신자들이 뭐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선교나 뭐 이런 이제 저기를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죠? 순례 이제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이제 그거에 뭐 한 반 정도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관광지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백나무 얘기만 하는 게 재미가 없는데, 그럼 이 대청도는 동백나무 말고도 굉장히 천연적인 자원이랄까 특이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인천섬을 많이 다녀봤는데 가장 좋아하는 섬 중에 하나가 바로 대청도, 소청도, 배가도,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신 이제 보름도, 주문도 이런 정도가 되는데 대청도는 상당히 좀 재미난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모래사막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모래사막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대청도 모래사막이라고 하는 거는 모래가 자동으로 이렇게 날라와서 사막으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청도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충남의 그 태안군에 가면 신두리 사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두리 사고도 이제 해안가에 있는데 거기도 이제 모래가 날라와서 이제 하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그 많이 훼손됐죠. 방축제도 이게 앞에 석축도 쌓았고 이제 거기에 뭐 빌딩도 들어오고 뭐 이런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바람에 많이 망가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고 이 모래사막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건 옛날에 사진을 좀 찍은 거고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진가들 거 이렇게 몰래 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 제가 찍은 사진이고 제가 저하고 이건 이제 제 그 동네 대청도 사시는 이제 원주민 형님입니다. 이렇게 찍은 거고 최근에 여기다 이렇게 낙타도 이렇게 모형도 갖다 놓고 이렇게 사막처럼 해놨는데 여기 구경해 보시면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하시는 분 환경 단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오세요. 그리고 관련된 연구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대청도는 이렇게 소나무 보호구역 중에 하나예요. 한 200년 넘은 붉은 소나무 보호지역이고 내동하고 옥축동 사이에 있고 한 200년 정도의 그 소나무들이 되게 많고 요거는 그 사탄동 옆에 있는 소나무 군락인데 요거를 소나무를 보존할 필요가 있고 여기도 한번 가보시면 좋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것도 천년기념물로 좀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가서 보면 거의 놀래요. 가장 보존이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몽고의 원나라의 순제라고 하는 분이 여기 귀양 와서 살다가 이분이 나중에 거기서 이제 황제가 된 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그 순제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대궐터를 짓고 이제 거기서 유배 생활했다는 이런 궁궐터가 있다는 데인데 지금은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현재는 대청초등학교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궐터라고 하는 그 문어만 남아 있고 이제 실제로 이제 나오는 이제 유물이나 뭐 형태나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작년에 대청도, 백령도, 소청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이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김기룡 그 전 교장 선생님이시고 이제 현재는 지질학 박사이시면서 섬유산 연구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꽤 연구를 하시고 이분은 전공이시니까 국가지질공원 관련된 자료는 거기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가장 전문가 중에 하나가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서풍바지라고 하는 데가 있고 뭐 여기 이제 기름항아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치도 상당히 좋고 볼만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낚시 때문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낚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낚시 상당히 잘 돼요. 배 타고 나가도 되고 그 다음에 갯바위에서 이제 낚시를 해도 충분히 고기가 좀 잡히는데 저 왼쪽은 농어 잡은 거예요. 농어 한 10kg, 15kg 잡은 그 동네 그 이명산이라고 하는 형님이 이제 배 타고 나가서 잡은 거고요.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가서 잡아도 되는 거고 요 오른쪽은 그 서풍바지 바로 앞에서 제 이제 후배가 재작년에 가서 잡은 건데 요건 이제 왼쪽은 놀래미죠. 놀래미를 잡았는데 놀래미가 한 6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잡았는데 갯바위 잡았는데 이게 낚싯대가 부러지는 정도 뭐 부러지는지 않을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광어인데 광어도 한 60cm 정도 되고 갯바위에서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도 이제 고기가 상당히 잘 잡히는 데인데 주로 뭐 그 서풍바지 그 근처나 몽돌 해안이랄까 기름 항아리 근처 이런 데가 가장 이제 낚시가 잘 되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낚시는 이제 뭐 여러분들 궁금해서 가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소청도에 이제 강의할 때 거기서 이제 배 타고 나가서 이제 낚시하는 그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청도, 소청도의 동백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동백나무는 북한계선의 대청도가 한계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그런데 소청도는 그거보다 더 큰 220년도 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굉장히 큰 우람한 동백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시민단체나 문화단체 이런 데 특히 이제 뭐 옹진군이나 인천시 이런 데서 같이 이런 부분들을 좀 천연기념물로 좀 지정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대청도에 몇 군데 이렇게 중요한 관광 자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소청도의 그 대리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소청도 다양한 이야기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